가지고 굉장히 침음을 합니다. 아,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예전에 나는 죽었구나. 내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추구했던 그런 명상의 바퀴, 단식의 바퀴, 인내의 바퀴, 이러한 바퀴들의 회전이 정말 이제 다 멈춰버리고 말았구나. 나는 끝났어. 난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가 경멸하던 소인배들과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시타르타가 굉장히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타르타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작은 깨달음을 얻죠. 자기가 여태까지 집착했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가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시타르타가 이제 카마라의 집을 나와서 도시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자신에 대한 환멸감을 통해 그 도시의 생활을 청산을 한 거죠. 그래서 카마라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시타르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을 막 해봤지만 도시 어디에서도 시타르타를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마라는 시타르타를 구태여 이제 더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언젠가는 이렇게 떠나버릴 날이 오겠구나. 왜냐하면 얘는 처음부터 사문이었고 완벽한 장사꾼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러한 깨달음을 구하는 자로서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타르타를 찾지 않고요. 대신 자신의 이제 저택의 빗장문을 걸어 잠굽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카마라가 시타르타가 떠나고 나서 깨달은 거는 자신이 그의 아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점은 시타르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에게 환멸감을 느낀 시타르타는 미친 듯이 숲속으로 뛰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숲속에 있던 강가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 강가에 비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강가에 비춘 자신의 모습은 옛날의 총명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던 거예요. 그 강가에 비추는 사람은 더 이상 젊었을 때 총명했던 자신이 아닌 되게 탐욕에 쩌들어버린, 그리고 다 늙어가지고 주름이 생겨버린 소인배의 얼굴이 비쳤던 거죠. 그 순간 시타르타는 자신의 인생이 다 끝장이 나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굉장히 이제 욕짓거리를 하는데요. 뭐라고 막 욕을 하냐면 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제 어떤 충동을 먼저 느끼는데 어떤 거냐면 그 실패한 삶의 형상을 때려 부수어 냉소하는 신들의 발 앞에 내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이 미친놈을, 이 더러워지고 썩어빠진 몸뚱이를, 이 무기력하고 오용된 영혼을 물고기와 악어들의 밥으로 던져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강에 빠져가지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시타르타가 하나의 소리를 들어요.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옴이라는 소리였는데요. 이 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계에 굉장히 많은 현상들과 원리와 물건,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단일한 깨달음으로 가는 소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옴이라는 건데요. 시타르타가 이제 죽음과 가장 가까워진 순간에 그 자신이 젊었을 때 들었었던 옴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옴의 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타르타가 옴을 듣고 다시 자신이 생을 결심을 하자 이제 굉장히 피로가 몰려오게 됩니다. 여태까지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자지 못했던 이제 피로했던 날들이 한 번에 시타르타에게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그 자리에서 죽음과도 같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잠에 든 곳은 숲속이었죠. 당연히 숲속에는 이제 맹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의 정글에는 뭐 표범도 있고 뱀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그런 식으로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이 정글에서 덩그러니 자고 있으니까 누군가 그 옆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자기 옆에 웬 익숙한 얼굴이 있었던 거죠. 그는 고빈다였어요. 옛날에 고타마의 귀의를 해서 그 길에서 헤어진 자신의 옛 친구가 자신의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고빈다를 한눈에 알아봤지만 고빈다는 역으로 시타르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빈다는 헤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사문으로 여태까지 남아 있었지만
시타르타는 너무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사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상인도 아닌 애매한 무언가가 다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타르타가 자신의 정체를 그 고빈다에게 말했을 때야 비로소 고빈다가 이제 그가 시타르타라는 걸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고빈다가 보기에 이제 굉장히 이상한 거죠. 내가 아는 시타르타는 분명히 굉장히 총명하고 지금쯤이면 그 깨달음에 다다랐을 어떻게 보면 현자와 같은 행색을 하고 있을 사람인데 행색은 부자예요. 막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고 있는데 잠은 막 이상한 정글 같은 데서 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고빈다가 이 시타르타의 정체에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빈다가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시타르타에게. 시타르타, 자네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가? 그래서 시타르타가 답합니다. 나 역시 자네와 같은 처지일세, 친구여.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없네. 나는 항상 도중에 있을 뿐이네. 순례의 길을 걷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을 굉장히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조차 인생에 있어서는 완성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완성으로 가는 도중에 인간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그러한 인간이면 고통을 받잖아요. 내가 이상으로 삼는 목표 지점이 있을 테고, 내가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을 테고,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목표에 다다르고 싶은 열망이 있을 테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다다르지 못하는 현실에서의 괴리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내 마음은 저기 막 별까지 가 있는데 현실은 그러지를 못해. 내 역량도 거기까지 따라가지를 못해. 이런 거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그런 게 당연하다는 얘기에서 저는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된 실체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언어에 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컵이라고 하는 것도 단어로는 물컵이라는 단어로 고정이 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이걸 마셔버리면 다른 물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어떤 한 지점에 고정돼서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한한 사물의 속성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어떠한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상으로 하는 어떠한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좀 깎아내릴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책에서 추출해서 드리는 교훈 자체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꼭 온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 책에서 교훈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게는 또 역으로 그게 위안이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완벽한 깨달음을 전해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깜냥도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위로를 받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고빈다를 이제 다시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고빈다는 아직 고타마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다시 그 승려의 무리에 합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다시 혼자가 됐을 때 어떠한 야릇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분을 느끼냐면요, 왜 내가 여태까지 브라만으로서 참회자로서 자아와 헛되이 싸워왔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지식, 성구, 규범, 금욕, 지나친 실천과 노력이 자아를 죽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그는 오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항상 자신을 누구보다 현명하고 앞선 자로 여겼다. 그 오만한 근성 속에 그의 자아가 웅크리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그는 참회자로서 헛되이 그것을 죽이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끝없이 우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역설적이게 그걸 자기가 죽인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무용하던 거를 이제 시타르타가 깨닫게 되고, 다시는 내가 남들보다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아이러니를 느끼냐면, 자기가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다가 그것까지 버리고 사문이 되었다가
부자인 상인까지 되고 인생의 많은 경치들을 추구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 나의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렇게 다 잃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온 것인가? 삶이란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시타르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다시 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강을 통해서 배워야겠다. 왜냐하면 시타르타가 도시로 갈 때 강을 통해서 갔잖아요. 그는 어떻게 보면 이 강을 통해서 이 사문과는 다른 삶을 발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한번 그 강에게 길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강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이라는 곳은 탈속과 세속의 공간을 이제 구분하는 경계선인과 동시에요. 이 시타르타가 결국 이 깨달음으로 감으로써 탈속과 속세의 공간에 이제 구분을 두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계를 짓는 공간인 동시에 경계가 없는 공간인 거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강에서 다시 깨달음을 배우기로 하고 옛날에 자신이 만났던 뱃사공 바수데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